네,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열이란 인덱스를 키를 사용해서 1대1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인덱스를 통한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접근 방식을 랜덤 액세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배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어레이와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등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속도가 달라 시간 복잡도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거에 확실하게 좋다, 나쁘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각각 이제 특별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이제 알고리즘에 맞춰서 자료 구조의 종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벡터와 스택 그리고 큐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자바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할 때 어레이와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메모리 저장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1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연속적인 기본적인 어레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인덱스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변수 이름에다가 인덱스를 붙여서 넣게 되면은 해당하는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데이터가 실제로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 1차원 연속적인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0부터 5번 인덱스까지의 데이터가 연속적인 메모리 주소 값에 할당이 되어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메모리 주소값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형태를 저장하냐에 따라 변동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시를 들어 인트형이다 라고 하면 얘는 4바이트니까 여기 있는 주소값이 4바이트 단위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행 단위로 연속적인 데이터 저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시면 0번 행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으로 4, 5, 6 두 번째 행의 데이터가 이렇게 연속적인 저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열 연산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시로 일단 1차원 배열에서 뭔가 데이터를 삽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덱스를 특정해서 이제 삽입을 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5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맨 앞에 삽입이 있는데요. 이 경우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씩 한 칸 한 칸 밀어서 데이터를 할당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만약에 n개인 가득 찬 배열이라고 했을 때 이때 데이터를 n개를 한 칸씩 뒤로 밀어야 함으로 최악의 경우는 5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삽입도 사실 동일한 맥락인데요. 중간에 삽입하더라도 뒤에 이제 데이터를 밀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최악의 경우에는 5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문제를 예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열 정렬하기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정수 배열을 정렬해서 솔루션 함수를 구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약 조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했는데 이 제약 조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반드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수 배열의 길이 자체가 2 이상 10의 5승 이하, 즉 배열의 요 칸의 개수가 뭐 2개부터 10의 5승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자체가 마이너스 10만부터 10만까지 가능하다라고 일단 제약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조건 중에 일단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보통 PC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억 번 정도 연산이 가능한데 만약 이 최대값인 10의 5승 같은 경우에는 n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만족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약 시간이 짧게 걸려있는 이런 3초 같은 경우라면 오버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시간 제약이 없으니까 일단 제약 조건에 따라 알고리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은 이제 어레이 리스트 형태로 해갖고 데이터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솔루션에다가 메서드에 넣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레이 리스트 형태로 받아서 솔루션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퍼라는 거를 하나 선언을 해서 구현을 해봤고요. 이 버퍼의 역할은 뭐냐면 배열을 이제 한 바퀴 돌 때마다 가장 작은 값에 있는 녀석의 인덱스를 저장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0번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리스트의 가장 최고 인덱스까지 이제 순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각 순회마다 버퍼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먼저 저장을 하고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될 때 만약에 이 해당하는 값보다 작은 놈이 발견되면 이때 버퍼를 해당하는 뭐 그때 상태의 인덱스로 이제 갈아 끼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졌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만약에 변경이 안 됐으면 그 버퍼 자체가 가장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처음에 저장했던 값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만약에 여기가 초기 시작했던 버퍼 위치고 여기가 실제 다 돌고 났을 때 가장 작은 인덱스의 위치로는 얘네 두 개의 데이터를 실제로 꺼내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걸쳐서 일단 배열의 정렬을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벌써 포몬이 이중 포몬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 복잡도 성분으로 이제 n 제곱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개선 방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할 정렬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약간 이해가 가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절반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해갖고 가장 작은 단위부터 정렬을 해나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방식 동일하게 일단 리스트를 선호를 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를 해갖고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사용된 이제 특징으로는 리커전이라고 해서 재기 호출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드 값을 일단 선언을 하고 할 때마다 그러면은 처음과 끝이 들어와서 그 중간 값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멀지 솔트에다가 넣게 됩니다. 즉 재기 호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한번 다시 재기 호출이 된다고 했을 때 다음 코드로는 쭉쭉쭉 내려와서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멀지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서로 크기를 비교해서 배열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위를 또 다시 정렬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로 다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서 이것을 이제 분할 정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로 하면은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림으로 한번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면 초기 배열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자,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나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또 왼쪽과 오른쪽을 나눕니다. 언제까지? 두 개만 남을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을 했는데 병합 1단계에서 보면은 5가 더 작죠. 그래갖고 5가 더 작은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36과 5를 정렬을 해준 다음에 다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병합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매 스텝마다 2분의 1로 배열을 나누어서 연산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자체가 n 로그 n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